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오늘은 씨름과 스모의 두 번째 면으로서 이 앞전에는 역사와 환경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번에는 씨름이 도대체 기술이 뭐가 다른가, 그리고 규칙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씨름과 스모가 어떤 관객과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씨름의 특징을 조금 살펴봅니다. 씨름은 삿발하는 도구를 사용하죠. 그리고 씨름은 보통 오른발에 삿발을 차가지고 왼 씨름을 하는 게 특징이죠. 공식적인 우리 씨름 경기에서는. 그리고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상대방의 허리와 다리에 감은 삿발을 잡고 일어선 다음에 심판이 신호를 해야 시작하는 거죠. 이게 특징이죠. 자, 씨름의 기술을 한번 보겠습니다. 씨름의 기술은 굉장히 다양하죠. 어떻게 보면 삿발을 잡고 있기 때문에 스모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우선 손기술이 있어야 되죠. 발기술이 있어야 되죠. 허리기술이 있어야죠. 손기술에는 앞무릎치기, 뒷무릎치기, 낚시거리 있고, 발기술에는 안다리, 바깥다리, 그 다음에 빗장거리, 호미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허리기술에는 배지기, 들배지기 여러 개가 있는데, 특히 우리가 스모하고 틀린 점은 뭘까? 바로 허리치기가 있다는 겁니다. 허리기술. 왜? 스모는 떨어져서 있어서 허리를 잡을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죠. 그런데 씨름은 삿발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허리 싸움에서 상당히 많이 좌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씨름 기술이 다양하다. 훨씬 다양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경기 규칙에는 이게 있습니다. 발바닥 이외에 다른 부분이 먼저 땅에 닿으면 패배하다. 이거는 아마 동양 격투기에서 몽골 부후나 여러 가지 보면은 다 거의 공통적인데, 씨름에서는 밖으로 나가도 다시 돌아와서 중앙에 세우고 다시 시합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씨름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전통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농민과 서민들의 경기라고 그랬는데, 시장 바닥에서 그리고 공터에서 씨름을 하다 보니까 구경꾼들이 옆에 있어서 바로 씨름의 어떤 구획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하는 이런 경기 규칙이 생겼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스모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모는 굉장히 의례적이라고 그랬죠. 천황 앞에서, 그리고 어떤 막부의 실권자인 쇼군 앞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례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스모 의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일단 박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신에 대해서 감사의 뜻이고 어떤 정화의 뜻인데, 또 하나는 오른손을 들립니다. 오른손을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개쇼마앗이라고 해서 그 사진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앞에다가 차는 거 있죠. 이걸 들었다 놨다 하면서 기본적으로 나는 스모를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이런 3단 자세를 시작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또 하나는 시코 동작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스모 선수가 모래판에 올라가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손을 두면서 크게 한번 다리를 이렇게 퉁퉁 하는 이런 자세를 시코 동작이라고 하는데, 그걸 스모 하기 이전에 하는 게 바로 스모 의례에 속합니다. 자, 스모의 대표적인 기술은 뭐냐면 미는 거죠. 미는 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쳐서 미는 거하고, 몸을 상대방한테 부딪혀서 미는 거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상대방을 들어서 밖으로 내미는, 이게 이제 처음부터 찍기다시, 그 다음에 오시다시, 요리끼리.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원 밖으로 밀어내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밀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이제 손기술인데, 우아떼낭해와 시다떼낭해가 있습니다. 우아떼낭해는 사람의 상체를 자기의 손기술로 해서 넘어뜨리는 거고, 시다떼낭해는 상대방의 하체를 자기 손을 이용해서 쓰러뜨리는 거. 걸기 기술도 있죠. 걸기 기술은 우찌각기하고 소토각기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안다리 걸기, 그 다음에 바깥다리, 밭다리 걸기, 이하고 같습니다. 스모의 대표적인 기술인데, 씨름과 비교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씨름이 훨씬 더 다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또 하나 틀린 게 있습니다. 스모는 굉장히 계층 분화가 심하다는 거죠. 스모 계층은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상위 등급으로서 막구노 우찌가 크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이 있고, 그 다음에 막구노 시다가 있고, 크게 이제 3개로 구분하는데,
이 크게 세 개 막구노 우찌 상위 등급에서도 가장 스모에서 실력 있는 사람이 요코지나라, 요코지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코지나, 오제끼, 새끼와깨, 고무스비, 마이가치라 이렇게 5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인 주료라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실험꾼들 마쿠노시타, 산단메, 조니단, 조노구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단계에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10개 단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씨름은 보통 15일간에 걸쳐서 하죠. 15일간에 이 전 리그에서 15일간에 어떤 성적을 냈느냐에 따라서 이 10개 단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이제 고르는 거죠. 스모는 보통 상업화된 민속놀이라고도 합니다. 에도 시대가 되면서 막부가 오래돼서 에도 시대에 평온이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과거에는 사무라이를 우대했는데 이제 돈 가진 서민들이 실권을 갖게 되니까 이 씨름도 이 서민들의 이 돈에 조금 무리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절을 짓는다. 그러면 절을 짓는 비용을 빼내기 위해서 씨름 대회를 열어서 절 짓는 비용을 염출한다. 그래서 이제 씨름이 하나의 그런 어떤 상업화된 민속놀이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은 전체적으로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이 불교 국가 행사에 이 스모 도리들이 많이 동원이 돼서 결국 상업화된 이런 민속놀이가 됐죠. 또 하나 씨름에서 소금 뿌리는 장면이 많이 있죠. 우리는 보통 이게 그 소독을 위해서 소금을 뿌리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거는 이제 그런 장면도 있죠. 선수들 부상 방지를 기원하는 거.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정화시켜준다는 토착 신앙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볼 수도 있냐? 그러면 일본 요리집에 가시면 여러분들 소금을 쌓아두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모리시오라고 하는데 이런 풍습과도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자, 씨름과 스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음악과 결합이 된다는 거죠. 씨름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시골에서 농악과 같이 결합해서 씨름을 하는 거죠. 자, 스모는 뭐냐? 해안 시대부터 많은 무악들이 연기가 됐죠. 특히 궁중에서 하기 때문에 스모 하기 전에 무악이 연주가 되면서 스모를 했고 그래서 이게 씨름 스모나 같이 공통점으로 음악과 결합된다. 이거는 한중일 모두 공통점입니다. 중국의 슈아이자오 경기가 악무하고 같이 연기된다는 게 나왔죠. 또 향사이 이런 책 보면 오랑캐 사신들이 와서 오랑캐라면 뭐 베트남, 우리 한국, 뭐 저쪽에 지금 티베트 그쪽에 국가를 오랑캐라고 그러죠. 이 사신들이 오면은 중국에서 씨름 경기를 보여주면서 음악을 같이 연주했다는 거죠. 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맨몸으로 싸우는 거죠. 물론 한국에서는 이 삿발을 특이하게 하고 있지만 공통점이 다 그겁니다. 맨몸으로. 그래서 상대를 쓰러뜨리는 거죠.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씨름은 천하장사 이외에 모두 동등하죠. 예를 들어서 백두, 한라, 금강, 태백 이게 다 동등하지만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의 계단이 쫙 서열이 정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 그 스모 선수들 보면은 여기에다가 그 장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은행잎 같은 오이쪼라는 장식입니다. 이거는 상위 등급만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스모 선수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일본에서는 등급과 서열을 구분해 놓고 그걸 또 표시도 해 놓는 거죠. 이게 함부로 다 이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상위 등급만 올라오는 거죠. 자,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씨름은 두 선수가 삿발을 잡고 일어난 상태에서 심판이 신호를 주어야 경기를 시작하는 거고 스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 선수가 이렇게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이 이게 두 손을 잡고 맞대고 상대방을 보다가 그리고 나중에 동시에 일어나가지고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 개개인이 시합을 하는 거죠. 심판은 여기서 시작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심판은 단지 승패만을 판단하는 거죠. 자, 또 하나 차이점은 한국은 토너먼트죠.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와가지고 마지막 결승전. 물론 이제 토너먼트하고 결승전하고 그 시합 숫자는 틀리지만 일본 스모는 아닙니다. 15일 동안 리그로 계속 하면서 종합 전적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결국 우승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차이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씨름은 경기장 밖으로 나가면은 선수들을 다시 불러서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서 누군가가 발바닥 이외의 부분이 먼저 닿는 사람이
지는 거고, 일본 스모는 물론 신체 일부가 땅에 먼저 닿을 경우는 패배가 되지만 일본 스모는 대부분 밖으로 밀어내서 밖에 경기장 밖으로 나간 사람이 지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틀린 거죠. 차이점이. 자, 또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 체중을 엄격히 구분을 해가지고 백두, 한라, 금강, 태백으로 정합니다. 일본 스모는 체중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아무리 체중이 적은 사람도 요코지나가 될 수 있고, 가장 높은 요코지나가 될 수 있고, 아무리 뚱뚱한 사람도 실력이 없으면 가장 밑에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차별 경기다. 그리고 또 무차별 경기다. 여기서 큰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일본 경기는 어떤 특정한 시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선수와 B라는 선수가 시합할 때만 나는 상금을 걸겠다. 그러면 봉투를 주면은 그 시합 이전에 심판이 교지라고 그래가지고 상금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긴 사람한테 그걸 한꺼번에 줍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경기에 상금을 걸 수 있고, 한국은 그렇지 않죠. 또 하나, 권력관계입니다. 스모는 쭉 천황 그리고 쇼군 이런 사람들과 관계가 있으면서 천황이 관람하고 그다음에 장군이 직접 관람을 하면서 권력관계로 쭉 이어져 오고, 그런 궁중예법으로 하나가 되고, 씨름은 그렇지 않고 전혀 양반계급에서 천시를 하는 그런 속에서 농민과 서민들의 어떤 집단적인 민속놀이로 정착을 해왔다. 영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스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도 시대에 태평하게 돼서 돈 있는 사람들이 이 실권을 잡게 되니까 이게 상업화된 부분이 있고, 씨름은 아직까지 그런 상업화가 덜 됐죠. 그래서 지역 공동체 참여놀이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씨름과 스모의 구체적인 기술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